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마직 행정사입니다. 어, 제가 일주일에 2개 정도를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2건, 어, 2개의 강의를 할 예정인데, 지금은 이제 화요일하고 일과 이제 금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그 영어와 한국어로 같이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 강의가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듣는 경우에도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올리는 한국어를 이제 그 다음 주에 영어로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어를 잘해서 어떤 제 강의 들을 때 굉장히 도움도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영어가 조금 더 편하고 한국어가 조금 약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음, 진짜 큰맘 먹고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한 강의에서 이렇게 뭐 순자 통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실제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좀 많아서 지금처럼 이제 구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그 출입국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솔직히 제가 계획을 좀 잡아놓은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마 한국어로만 진행하는 어떤 이민에 관련된 출입국에 관련된 또는 이민칠법 이민칠법이 있거든요. 이민칠법에 관련된 강의를 조금씩 하면 어떨까? 조금씩 좀 알아가는 게 좀 중요하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비디오 시스템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기 목소리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발음이 좀 꼬일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제 목소리 톤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 인력 비자가 E7S1과 S2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점수표를 이제 공개하면서 어, 여러분들께 이게 어떻게 점수가 산정되는지 아마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E7S1은 그 GNI 3배 정도 소득, 그다음에 경력, 학력, 그게 이제 보지는 않고 있고 E7S2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분야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E7 비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E7S2 같은 경우는 점수로 산정을 한다. 그래서 점수로 산정을 해서 60점 이상이면은 E7S2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E7S2의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영주 자격인 F5 16도 신청할 때도 60점 이상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생각할 때 보면 기존에 그 D84라는 비자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있지만 D84가는 이제 기술 창업 비자인데 기술 창업 비자를 받고 3년 이제 3년이 지나고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투자를 유치하고 2명 이상의 직원을 6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이제 F5 비자를 받는 그 경우는 있어도 이번처럼 그 E7 비자에서 F27 비자로 가고 또 F5 16까지 1Q로 이렇게 나온 하나로 이렇게 지침상의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 건 처음이다. 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E7S 이제 오늘 2지만 E7S2에서 F7으로 변경을 할때 이제 필요한 점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F5 16으로 신청을 할 때 점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 점수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의 F7 점수제 거주 비자의 시스템하고 비슷하지만 점수 요건제가 좀 달라요. 예, 그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E7S2 비자는 첨단 산업 분야의 종사, 지금 이미 인플로이드 돼 있는 사람이나 또 예정자, to be employed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두 개 다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신청이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첨단 산업 분야의 종사 예정자, E7S2. 첨단 산업 분야의 종사잖아. 예정자. 직종에 관계없이 사증 발급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60점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포인트 차트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포인트 차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점수제 요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택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중에서 60점 이상이 된다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는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이 GNI 한 배다. GNI 한 배. 그러니까 이제 GNI 한 배라는 그 얘기는 이제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예,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이제 E1부터 E7을 비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E7, 예를 들자면, E7-1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E7-1에서 실제로 갈 수 있는 비자는 F7 비자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게, 자, F5 원인으로 갈 수 있고, 일반 영주권. 그 다음에 F5, 예를 들면 10이라고 합시다. 국내 석사하면 석사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박사 같은 경우는 F5 10, 15죠. F5 15. F5 15, 이제 국내 박사, 영주, 일반 영주다. 또 F7에서 3년이 되면 F5 16 점수제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각각의 요건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점수제 거주 비자로 8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F5-1은 실제로 GNI 2배의 4회 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맞춰야 되고, F510 국내 석사는 GNI 한 배이긴 하지만 4회 통합 프로그램 이제 5단계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일을 1년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3년을 일해야 되는,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됐고, F510은 뭐 GNI 한 배에, 그다음에 4회 통합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죠. F516는 비슷합니다. F7으로 여기에서 3년이죠. 예, 3년이고, F516은 점수제로 이제 GNI 2배, 그 다음에 KIP는 5단계를 이수해야 된다. 상당히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지금 GNI 2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특히 이제 국내 석사는 이제 근무 기간이 3년으로 상당히 지금 강화가 됐고, 그다음에 F516 같은 경우도 이거는 합산이 안 돼요. 자, 합산이 되는 건, 부부 합산이 되는 거는 요거 F5-1이 되고요. F510은 합산이 안 됩니다. F515는 합산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사자라는 얘기는 지금 E7 가지고 있는 사람이 E7S2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제 그 E7으로 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지만 E7S2 조건이 맞으면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소득이 GNI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실제로 그 첨단 첨단 분야 첨단 분야에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경우는, 예, 이 계약 자체를 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점수제에 보면 알겠습니다. 점수제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다. 소득은 있는 거는 이제 GNI 한 배. 그 소득은 이제 계약한 사람들은 소득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사람도 이제 계약 연봉이 되는 거지, 연봉. 그러니까 연봉이 그 계약서상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원래 소득은 12월 31일까지 해서 다음해 년도 2월에 연말정산하고 이제 5월에 소득금액 증명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8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뭐 10월 31일까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의 연봉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하는 날이 예를 들면 5월 1일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해 년도 뭐 4월 30일에서 1년 되면 이 연봉을 그대로 점수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첨단 산업 분야의 종사 또는 종사 예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는 않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가 되는 거고요. 뭐 가라오케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보호심사기준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설명한 중에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이제 첨단 기술 분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 및 제품의 범위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별표 1의 서식에 뭐 IT부터 뭐 청정, 환경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뭐 소재라는 거는 이제 일반 탄소나 나중에 융합에 쓰는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IT는 이제 스마트 서비스라든가 정보 보안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화학은 화학 공정에 관련된 소재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해양, 항공 이런 부분, 항공 또 드론까지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하고 환경하고 또 이제 에너지 이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탄소 나노융합, 섬유 의류, 화학 공정 소재, 세라믹, 바이오, 금속 재료 생산 기반, 그다음에 반도체, LED 광응용,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이동통신, 방송, 전파위성, 정보가전,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 정보보안, 의료기기,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배터리. 그다음에 생산 시스템, 로봇,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해양, 항공, 드론, 에너지 자원,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가 또 한 번 들어가고 전력도 같이 되는 거죠. 기반 소프트웨어 컴퓨팅, 융합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지식 서비스, 플랜트 엔지니어링, 청정 기반, 인바이러먼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 취업 디자인 E7S2의 점수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빨간색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필수 항목과 미래 기여 가능성 부분인데 이거는 선택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기여 가치 부분은 연령, 모든 사람들 다 나이는 있으니까요. 학력, 근무 경력, 항공 능력, 국내 유학 경력, 그다음에 가점과 감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득을 보면 이 소득은 연령과 좀 특이하게 연동을 했어요. 연동. 자, 나이에 따라서 표를 선정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뭐냐면 그 젊은 나이일수록 이제 점수가 많아진다. 가장 적은 점수는 GNI, 아까 GNI 한 배. 지금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048만 2천 원이 2021년도에 확정된 DNI다. 죄송합니다. 그 GNI와 5천만 원, 단위는 만 원입니다. 5천만 원까지 5천에서 6천, 6천, 7천, 7천, 8천, 8천, 9천, 9천 이상이 되는데 나이가 20대 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부터 35, 36부터 39, 그다음에 40세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세에서 29세가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GNI 한 배부터 5천만 원까지는 20점 정도 된다. 30세는 이제 15점, 그리고 36세에서 39세 사이는 10점, 40세 이상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인재를 쓰겠다. 젊은 인재를 쓰겠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9천만 원 가장 높은 거는 45점. 아니 60점이 기준이잖아요. 60점 이상이면 되잖아요.
60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렵다. 그리고 30에서 35 중에 9천 이상을 받으면 40점. 거의 그 9천 이상 되면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나이 점수도 또 있잖아요, 그냥. 36에서 39세는 35점, 40세는 9천 이상이 30점이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40살이 넘어서 E7S2를 신청할 때에는 5천만 원이 무조건 넘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이상이 돼야 되니까. 하나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 항목이잖아요. 반드시 하나 이상이 돼야 돼요. 0점 돼 있는 건 안 되고 최소한 1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초 사증을 발급할 때는 고용계약서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기간 연장을 하게 되면 소득금액증명원 전유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미래기여 가치를 한번 봅시다. 자, 연령을 보면 연령은 이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올해 5월부터인가요? 6월부터인가요? 만 나이를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만 나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시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여기는 30세부터 35세, 36세부터. 그래서 보시면은 20대 때는 점수가 20점. 점수가 만약에 20대다 그러면은 그냥 점수가 나와버려요. 그다음에 30에서 35세는 15점, 36에서 39세는 10점, 40세 이상은 5점이다. 당연히 점수는 주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력인데 이게 학력은 F7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오는 것들, 예, 전문학사 이상만 점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일반과 첨단 분야 이렇게 돼 있고 일반과 돼 있어요. 자, 일반 이전에는 이공계였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일반 예를 들면은 내가 영문학이다. 나머지는 첨단 기술 분야 아까 얘기했던 IT나 바이오나 거기에만 해당이 돼야 돼요. 해당되는 전공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공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첨단 분야의 전공이나 일반, 그러니까 첨단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학위를 전부 다 일반으로 보는데 이거는 일반 학위가 2개 있는 경우 점수다. 이제 학사 하나만 볼게요. 일반 영문학이에요. 그리고 영문학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첨단 분야는 IT, 뭐 바이오 같은 경우 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이다. 그래서 일반이 2개 있는 경우에는 2개 또는 첨단 기술 분야의 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전공이 20점. 일반 영문학 같이 일반. 요거를 제외한 게 나머지다. 그래서 첨단 분야는 이게 이제 전공이 돼야 되겠죠. 전공이라는 거는 점수가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일반 분야다. 그러면 뭐냐? 첨단 분야를 뺀 분야가 일반 분야다. 첨단 분야를 뺀 나머지 전공이 뭐다? 일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약간 달라요. F7은 이게 첨단 분야라고, 이거 첨단 분야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디테일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공개가 있고 이 공개 안에 아주 스페셜한 여기가 첨단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좁다 문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석박사도 점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수의 학위 다른 분야의 동일 학위에 따른 점수 합산을 인정합니다. 복수 학위 다른 분야의 동일한 학위 그러니까 복수 학위라는 게 있잖아요. 복수 전공 해가지고 그 경우에 따르게 되면 이 2개 이상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첨단하고 일반이 같이 있었다. 복수 전공으로 가장 큰 점수인 첨단으로 가는 거죠. 여기 20점. 다수의 학위, 석박사 취득한 경우는 가장 높은 학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근무 경력. 근무를 하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하게 되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서 3년까지는 5점, 3년에서 5년까지 10점, 5년에서 7년은 15점, 7년에서 9년은 20점, 9년 이상은 25점 됩니다. 다만 첨단 산업 분야의 근무 경력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위 취득하기 전에도 인정이 되는데 자, 요걸 잘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우는 경력은
전공, 첨단 분야의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경력인데 이게 첨단 분야여야 된다는 경력도 첨단 분야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규직. 솔직히 정규직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은 있지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오는 학위들은 이제 그렇죠. 학위하고 그다음에 경력 증명 요게 이제 해외인 경우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이게 말보다 이게 말은 빨리 가는데 손이 빨리 안 가네요. 아포스티유나 한국의 그 대사관의 재외공관의 뭐예요? 영사 확인을 받아야 된다. 영사 확인은 뭐 많죠. 요거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외국은 정규직인 개념이 없다. 그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행을 해서 아포스티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기업 가치 항목 중에 한국어 능력 이거는 이제 추가 점수긴 한데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놨어요. 이게 다른 것 같죠?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가장 높은 항목이니까 F7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토픽 5급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오래하면 같은 점수고요. 토픽 4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 토픽 3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그 다음에 토픽 2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2급 2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토픽이라든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둘 중에 높은 것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토픽 4급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3급이면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예,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이제 국내 유학을 한 경우에는 또 가점이 주어지는데 이제 전문 학사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D2, D2, 1, 왜 이러지 오늘? 네, D2, 1부터 들어가는데요. D2, 1, D2, 2, 자, D2, 3, D2, 4 이렇게 돼서 다수 학위를 받은 경우는 가장 높은 강목. 예를 들면은 박사도 받고 석사도 받았다 그러면 박사로 국내에서 받는 거고 원격 형태의 취득에서는 학력이 안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원격은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또는 그 방송통신대학교 때는 실제로 인정이 안 되고요. 다만 야간 대학, 그다음에 주간 대학 대면으로 실제로 강의하는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볼 때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원격 사이버나 방송도 솔직히 이것도 대학교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학위를 취득하고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저 야간 대학 다녔는데요. 2년 반 다녔습니다. 석사학위 하나 따려고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논문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대면 수업 자체가 상당히 이거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 학위 취득하는 경우는 유학 경력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이 유학 경력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사이버는 인정이 안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추후에 디테일한 소리가 나오면 되겠는데 이거는 유학을 해야 되니까 예, 요거가 우선은 야간 대학에 주간 대학에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E7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되고 처음에 들어올 때 유학을 왔어야 된다. D1, 2 이렇게. 왜냐면 요즘에 지금 추세가 F510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국내에 D2, 3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E7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야간 대학이나 주간 대학 해가지고 대면으로 실제로 강의를 들은 경우는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학 경력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아까 조금 얘기했던 요거는 포함이 안 될 것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예, 전문학사부터 박사까지 이렇게 D2, 1, 2, 3, 4로 온 경우만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점 항목을 또 하나를 보면
자, 우수대학 졸업자가 있어요. 우수대학 졸업자는 타임스 200대 대학이나 QS 500대 대학이 있는데 국내대학 다 인정되는 거죠. 우수대학 졸업하게 되면 10점을 받게 된다. 여기는 이제 타임스 200대는 타임스 탑 유니버시티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그 이제 대학교 이름을 영어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 출력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코트라에서 고용 추천을 받은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IT 계통이라든 첨단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국에 입국을 할 때 사증 발급 인증 신청을 하기 전에 코트라에 고용 추천하는 경우 있거든요. 조금 더 좀 혜택 좀 빨리 나오죠. 그런 경우 왜냐하면 경력과 그다음에 학위를 코트라가 속해 있는 일본 인도분이다 그러면은 인도에 있는 코트라에서 경력하고 학위를 다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되는 거죠. 코트라가 학위하고 경력 확인하고 인정하는 건 정말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점까지 주어진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에 채용하게 되면 가점이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아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확인서, 그러니까 중소기업법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서로 증명이 되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에서 이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벤처기업 되려면 이제 쉽지 않아요. 정말 인증받아야 되고 엄청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확인서나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고 이제 채용이 됐다. 근무 예정이다. 인 경우에는 이제 10점이 주어지고 연구 실적 최근 5년 이내에 SCI나 SSCI 같은데 논문을 한 편 이상 게재한 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이 된다.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되고 뭐 다른 저자는 인정이 안 된다. 제1저자나 교신저자도 이제 엄청 세죠. 제2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5년 이내에 한 편 이상이면 이것도 연구 실적으로 10점이다. 대단하네요. 감점을 잘 봐야 되는데 감점은 출입관리법 위반이에요. 범칙금이 50만 원 이상 이건 똑같고 100만 원 미만은 10점,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20점, 300만 원 이상 또는 이제 출국 명령.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0만 원은 괜찮다. 40만 원은 감점이 없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 이상이다. 그다음에 형사범은 벌금형을 받으면 200만 원 미만이 20점이에요. 예, 벌금형을 받으면 통고처분 이제 출국관리법 보면 통고처분도 3년 기간이 3년이고 출국 명령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년이다. 점수의 가점은 그다음에 신청일로부터 3년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특이하게 E7S 같은 경우는 그 F27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 경우에 이제 나중에 F516 3년 있다가 신청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E7S1이나 2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있다가 1년이 되고 F27에서 3년이 되면 F516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수제 F27 자격으로 이제 변경을 할 때, 자,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 인력인 E7S나 E7S2 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처리했어요. 이 비자를 받고 1년 이상 처리하면서 현재 취활동 중이어야 돼요. 자, E7S2는 60점 이상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E7S1은 소득이 GNI 3배면 그냥 줘버리면 돼, F7을. 그래서 F7도 E7S2는 처음에 받을 때도 60점이고, 그 다음에 F27 비자 받을 때도 60점 이상. 단 E7S1은 GNI 3배만 벌고. 이게 하나가 추가됐죠. 그래서 KIP 3단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돼. 한국어는 좀 해라. 미리, 이거는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F27에서 이미 3단 KIP 5단계도 아니고 3단계 이수하게끔 만들어주거나 또는 사전평가에서 한국어를 잘해가지고 3단계로 배정이 된 경우, 이 경우에 이제 3단계 이상을 이제 한국어 구비 요건을 갖추게끔 F7을 만들어 놨어요. 점수제 요건, F7의 점수 요건을 이게 적용하지 않고 E7S2의
있는 경우에는 E7S2를 처음에 받을 때의 그 점수인 60점 이상으로 하면 되고, E7S1은 고소득자는 GNI 3배만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한국어를 준비하면 됩니다. 한국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영주권 신청할 때 진짜 그냥 나갑니다. 영주권 F5, 16 할 때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력 E7S1이나 S2 자격에서 점수제 거주 자격, 이게 여기 있다가 1년 있다가 E7S2는 60점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했거나 또는 단계 배정이 되는 경우, 그러면 F7으로 봤는데 F7에서 이제 F5, 16 똑같아요. 3년 원리 걸리거든요. 3년을 체류했으면 또 취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취업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요거는 내가 제외놓을게요. 제외놓고 이제 E7S2에서 1년 있다가 그 다음에 60점에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를 끝내면 거주비자는 F7으로 변경을 하고, 여기에서 F5, 16을 할 때는 60점이 너무 다 따라다니네요. 다 따라다녀. 60점. 소득만 높으면 된다. 다만 여기서 이제 복병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가 F7 비자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해놓으면 영주권 갈 때 시간만 가면 돼요. 그리고 점수제 요건만 구비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년이 되겠지만 최소는 GNI 한 배는 당연하죠. 네, 최소는 GNI 한 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이제 갖추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E7S2 비자에 대해서 첨단 분야 종사자 예정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